은비야,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폴드2다. 우와! 근데 이거 전화 받을 때 이렇게 받아요? 아, 은비야, 이렇게 받지, 이렇게. 서울리안 편집자.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갤럭시 폴드와 플립이 이제 Z 시리즈로 묶이게 됐죠. 그러면서 폴드의 후속작도 아주 자연스럽게 갤럭시 Z 폴드2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스펙이나 기능 읽어주는 건 안 할 거예요. 그건 다른 유튜버 분들이 잘 해주실 테니까 그거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면서 이번 Z 폴드2의 제품 방향성과 또 전략에 대해서 저의 생각 위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뀐 점 정도만 살짝 언급할게요. 가장 큰 변화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는 이전 4.6인치에서 무려 6.2인치로 상당히 늘어났어요. 세로 길이는 아래 위 베젤을 말도 안 되게 줄여버리면서 160.9mm에서 159.2mm로 오히려 줄었고요. 대신 가로폭이 62.8mm에서 68mm로 제법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대표 제조사들의 플래그십 제품을 보면 가로폭이 70mm 후반에서 80mm 초반대거든요. 그래서 손에 잡는 느낌은 오히려 다른 폰보다 슬림한 느낌입니다. 메인 스크린은 숫자로 보면 7.3인치에서 7.6인치로 숫자에서 오는 임팩트는 적지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노치 부분이 펀치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느껴지는 시원함은 엄청납니다. 여기에 상하 좌우 베젤까지도 1mm가량 줄어들면서 답답한 느낌도 거의 없어요.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후속작 리뉴얼 수준으로 카메라 모듈과 칩셋 같은 주요 부품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펙시트를 쭉 내려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카메라 모듈이 6개에서 5개로 줄었고 기본 모델의 내장 저장 공간은 512기가에서 256기가로 줄었는데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걸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갤럭시 폴드 후속작으로서 갤럭시 Z 폴드2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과제와 연결이 되는데요. 전작인 갤럭시 폴드는 좀 지루한 스마트폰 시장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얻는 데 성공을 했어요. 갤럭시 폴드는 삼성의 제품 포트폴리오상 최상단에 위치한 제품으로서 상징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눈에 보이는 모든 스펙의 숫자를 최고로 맞출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후속작에서 이걸 막 반대로 꺾지 않는 이상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폼팩터의 이미지는 소진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혁신성이 어떤 실질적인 소비자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카메라 개수를 줄이고 저장 공간의 용량을 줄이는 변화는 소비자 경험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옳은 결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증명해야 할 폴드2의 소비자 가치는 무엇일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Z 시리즈로 함께 묶여있는 이 플립과 함께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Z라는 브랜드부터 정의를 해보자면 제 생각의 Z 시리즈는 기존 바 타입의 폼팩터를 변경해서 새로운 소비자 가치를 창출해내는 라인업이라고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쉽죠? 플립의 소비자 가치는 접을 수 있는 하드웨어에서 시작해서 접으면 사이즈가 반이 되고 반이 되면 휴대성이 증가하고 일반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그 작은 사이즈에서 오는 심미적인 만족감, 이게 소비자의 가치로 정의가 될 겁니다. 반면 폴드는요, 펼칠 수 있는 하드웨어에서 시작하죠. 펼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대화면이 열리고 자연스럽게 기존 스마트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대화면의 경험, 즉 태블릿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소비자의 가치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향 모두 동의해요. 스마트폰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더 큰 화면을 쓸 수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니즈와 또 더 휴대하기 좋은 스마트폰에 대한 니즈는
양립되는 듯 하면서도 항상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 폼팩터의 변경으로 각 니즈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주는 건 확실히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갤럭시 Z 폴드 2가 이 소비자 가치를 충분히 설득해낼 수 있는가? 입니다. 하드웨어 변화는 반드시 반대급부로 기존 경험을 해치는 변화도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소비자 가치를 증명하려면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갤럭시 Z 플립의 경우는 접으면 휴대성이 좋아지고 작아서 심미적인 만족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럼 접기 전에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갤럭시 Z 플립은 접기 전에는 기존 스마트폰 대비 약점 투성입니다. 내구성도 떨어지고요. 또 베젤 마감도 유려하지 못하고 비율도 너무 길죠. 아주 일부만 언급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접었을 때 새롭게 얻게 되는 휴대성의 가치가 이걸 감내할 만큼 더 큰가? 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갤럭시 폴드를 생각을 해보면 펼치기 전까지는 너무 두껍고 비율도 이상해서 길쭉하고 커버 스크린으로만 사용을 하기에는 화면이 또 너무 작아서 웹서핑이나 카톡이라도 하려면 매번 펼쳐야 되고 이 허들을 넘어서 대화면의 가치를 팔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갤럭시 Z 폴드 2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번 갤럭시 Z 폴드 2는 펼치기 전의 경험이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이야 뭐 이전 모델에서도 광활한 거 다 인정했는데 더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더 좋은 거고요. 이제 펼치지 않아도 쓸만합니다. 아니 6.2인치인데 쓰기가 좋아요. 오히려 저는 살짝 비율이 아래 위로 긴 편이 한 손으로 쓰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며칠 안 됐는데 한 손으로 써야 되는 환경에서는 덮고 쓰면 되고 두 손으로 쓸 수 있으면 무조건 펼쳐야지? 이렇게 스스로 정의를 하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2의 시장 스코어는 뭐 거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폴드 시리즈로서 이번 제품은 애초에 목표로 하고 있었던 대화면의 경험은 더욱 강화하면서 반대급부로 구매 걸림돌로 작용됐던 펼치기 전의 경험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려는 게 명확히 보인다는 점입니다. 뭐 이 정도면 됐어, 사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직은 부족해, 기존 폰만큼은 얇아져야지 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이번 삼성이 보여준 갤럭시 Z 폴드 2에 대한 비전은 명확한 방향성 아래 일치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성 있는 인싸로 평가받을지 특이한 아싸로 평가받을지 저도 정말 궁금해져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끝! 이게 뭐야? 진짜 이거야?